네, 본의 아니게 시선 집중의 중간을 장식하는 코너가 돼가고 있습니다. 비컨 뉴스 시간인데요.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폭우, 침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옆에 섬진강이 흐르는 남원 금지면의 한 마을. 기록적인 폭우에다 섬진댐이 초당 2,000톤 가까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마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북 지역에서만 2명이 숨지고 1,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하동근 의원하고 네, 인터뷰했는데 이제 그 뭐 연관된 이야기라도 네, 볼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정영섭 군의원, 네. 하동 군의원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앞에 인터뷰에서 이제 정명석 군의원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이야기가 나왔을 때 4대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일부 네티즌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섬진강 일대가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은 섬진강을 4대강 사업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인터넷과 SNS에 이런 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야,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4대강 사업이 더 큰 홍수 피해를 막고 있다. 4대강은 정말 그 현자의 선택이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기억도 4대강 사업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홍수 방지였었어요. 홍수 방지, 가뭄과 홍수를 방지한다 그런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진강 일대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지난주에 이런 댓글들이 이제 섬진강 일대의 피해에 이어지면서 빗물이 눈물된 섬진강 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 이런 제목을 단 언론 기사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사까지 이렇게 등장을 네.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일리한 기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섬진강은 빗물이 눈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했던 곳에서는 그러면 지금 홍수 피해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낙동강도 제방이 무너졌죠. 4대강 사업을 했던 낙동강도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이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올려놓을 텐데요. 제목은 4대강 제외된 섬진강 홍수로 큰 피해. 4대강 사업했던 낙동강은 제방 무너져. 4대강 본류에선 홍수 피해 적어. 네. 이 이제 제목과 그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을 했던 곳은 피해가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섬진강 같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던 곳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사 내용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섬진강과 낙동강 두 곳 모두 제방이 무너진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도 역시 창녕의 장천리 구항마을과 죽전마을 등 마을 2개가 물에 잠겼고 주민 15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를 대피하는 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네. 또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면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적다라고 소제목을 뽑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 본류 지역은 원래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부터 큰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곳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운하 사업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강바닥을 6m 이상으로 팠다. 이게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적다라는 건 4대강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지금 4대강 사업을 꺼내든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소환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게 적절한 이야기냐 네. 오히려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총괄 정리를 해보죠. 네. 4대강 사업이 정말로 홍수를 예방을 했느냐 네. 피해를 줄였느냐 지금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디오로 잠시 들어보시죠.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이었습니다. 보통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 지난 2018년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내놓은 4대강의 경제성 분석 자료와 감사 결과인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4대강의 주요 목적이었던 홍수 피해 예방 이익은 0원, 제로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터넷에는 4대강 사업이 더 큰 홍수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정쟁화 된다고는 합니다만 수혜까지 네. 정쟁화해야 되느냐 저는 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지금 나서 가지고 정쟁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더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자등등하다. 예.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고 홍준표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류지천 정비를 막았던 것이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참고로요. 현재 환경부 장관인 조명래 당시 그 당국대 교수가 4대강 정비 사업 시작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지류지천 관리를 먼저 하고 본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다. 이게 많은 시민단체들도 했던 말이에요. 예, 그때 그런 말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예. 본류를 먼저 하고 본말을 전도된 사업을 진행했던 건 MB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놀군의 말로 정도죠.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의 논쟁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진실과 실체를 파헤치는 일이 왜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비그치고 피해 복구부터 좀 하고요. 피해 복구부터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